이 시장 출렁임의 가장 핵심적인 미중 간의 갈등.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협상을 조금 더 앞당기고 싶은 욕구는 사실 중국은 천천히 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거칠게 계속 부딪히게 되면 리세션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특히 하반기쯤 되면은 분산 전략 저희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산을 해야 된다. 핵심은 역시 이제 네. 중국이다라고 중국. 이제 계속. 네,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5월의 시작, 5월장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지 이슈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박희찬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이 사실 굉장히 좀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4월 처음부터 관세 이슈와 함께 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하락을 약간 지속하다가 일단 뭐 뒤로 오면서는 4월 관세 이슈로 하락했던 부분은 대체로 만회하는 정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장 출렁임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던 미중 간의 갈등의 심화라는 게 본질적으로 해결된 상황이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뭐 만남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미중 정상 간에 일단 시간은 좀 걸릴 문제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협상을 좀 빨리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단은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루어졌던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관세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퓨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자료이고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조사가 3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사실 더 거친 게 4월 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론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주목되는 부분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대중국 부정적 여론이 많이 약화됐어요. 지난 1년 동안.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큰 대의를 위해서 나는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뭐 여러 가지 자본들은 무시하고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시작한 전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의 아주 강력한 텃밭이었던 곳에서 뭔가 좀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네. 그대로 가져가긴 좀 힘들 것 같다. 예,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그 대형 유통업체 CEO들하고 또 간담회를 네네.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조만간 이제 비식품 매대가 비어갈 거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비식품 쪽에 대해서 월마트의 경우에 미국 월마트의 경우에 네. 이 중국산 의존도가 거의 50%에 달하는 걸로 조사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100% 수입 관세를 내면서까지 급하게 중국산을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메꿀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뭔가 매대가 비어가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커지게 되고 당연히 이제 부정적 여론을 더 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협상을 조금 더 앞당기고 싶은 욕구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중국은 천천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중국은 네. 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더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뭐 크진 않아 보인다라는. 그게 이제 생각이 되게 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게 너무 거칠게 계속 부딪히게 되면 리세션 가능성이 커진단 네. 말이에요. 결국은 특히 하반기쯤 되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어도 리세션 가능성은 낮게 볼 수 있게 되고 시장은 뭐 좀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가장 주요한 불확실성 요인이 거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악화되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분산 전략 저희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네. 여전히 뭐 같은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시장에 받는 가능성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분산을 해야 된다.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고 그
핵심은 역시 이제 네. 중국이다라고 중국. 이제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중국장도 사실 이제 연초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강하게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 이번에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같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 네. 위치는 어떤가요? 뭐 그래도 미국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어쨌든 뭐 갈등이 양국 간의 이제 갈등이다 보니까 네. 중국 증시가 멀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멀쩡하다는 얘기가 이제 깔끔하게 잘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나마 이제 잘 버티고 있다라는 수준인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미중 간의 이 엄청난 밸류에이션 격차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보시는 대로 이제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이후에 미국하고 중국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AI 혁신과 관련된 네. 미국의 밸류에이션 팽창 요인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뭔가 돈 버는 것이 뭔가 선이 아니다. 죄악시되는 일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유발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바뀌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AI 혁신이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도 선불론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네. 예, 돈 버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를 완화할 것이다라고 예, 보여지는 내용인 거죠. 다만 이제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의 경기와 관련한 쉽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가기에 약간의 걸림돌로서 작용을 해왔었는데 네. 관련해서도 뭐 정부에서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동산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보다는 이제 제조업 어떤 기술의 어떤 발전을 위한 투자 이런 쪽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데이터에 읽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정 투자의 양상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설비 투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은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너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유동성을 풀어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어떤 힘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져 있는 미국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결국은 메우는 쪽으로 움직일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분산 전략의 핵심은 중국에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주신 거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이제 가장 크게 표면화됐던 결국 뭐 무역 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글로벌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여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쪽이 있었어요. 인도인데요. 오랜만에 그렇죠. 인도 쪽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둘 간의 이제 관계가 거칠어지게 되면 인도가 어떤 제조업의 새로운 기지로서 네. 부각된다. 뭐 이런 거죠. 특히 뭐 그렇죠. 애플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근데 물론 그게 인도의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저희는 가장 인도의 강점은 역시 강력한 내수 성장세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내수 성장세가 결국은 인도 기업들의 당연히 이제 실적에 가파른 성장세를 유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작년에 좀 지연되면서 올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기업들의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네. 올해 들어서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두 번 했는데 하반기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는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인도 주식시장의 어떤 강력한 그로스를 뒷받침해주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강세로 갈 수 있는 핵심적인 드라이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밸류 매력도 좀 생긴 상황이기도 하고 네. 내수 성장이 워낙 강력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옮겨지는 부분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이 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이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 만한 요인으로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조정 많이 받았고 네. 약간 이제 반등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최근의 조정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게 회복되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평가의 수준이 약간 완화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의 핵심은 빅텍들이었는데 빅텍의 그로스 성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매우 낙관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미국 빅텍 외로
분산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 그다음에 네. 이제 인도를 강조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섹터 테마 관점에서도 네, 네, 테크 외로 좀 분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테크 외에 그러면 어떤 것들 봐야 할까요? 저희 이제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건 뭐 글로벌 방산 네, 그렇습니다. 요거였고 성과도 사실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성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테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산 테마가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에서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주가 상승 섹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국방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신냉전 체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고 있고, 유럽의 재무장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나토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 네.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방산에 계속 드라이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기업들로 이제 뭐 팔란티어라든지 네. 또는 뭐 유럽의 뭐 라인 메탈이라든지 또는 뭐 한국의 이제 뭐 로텐 같은 기업들이 네. 이제 대표적인 주자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자체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네.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의견 유지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글로벌 방산 이외에 또 섹터 관점에서 저희가 볼 수 있을 만한 게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예, 바이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좀 포커스를 좀 약간 바꿨어요. 쉬프트 시켰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크 쪽도 사실 이제 미국 테크에서 중국 테크를 보자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의견을. 바이오테크도 좀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최근에 미국의 WSJ에서도 중국의 바이오테크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된다, 이런 논설이 실렸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중국 바이오테크의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고 미국한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주가를 보더라도 헬스케어 주가들이 사실 방어적 역할을 잘 못 해줬어요. 네. 최근에. 근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차이나 바이오테크의 주가는 상당히 좀 견고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테마의 하나의 줄기로서 이제 뷰티테크를 갖다가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뭐 글로벌리 훌륭한 뷰티테크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한국에도 괜찮은 뷰티테크 기업이 있다라는 네네. 취지에서 이제 그림 하나 준비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나 네. 바이오테크, 또 뷰티테크,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쪽으로 조금 관심 갖고 보자라는 시각 주셨고, 이제 저희가 뭐 주식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타자산군에서는 뭐 금 그리고 뭐 한국채 이런 것들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는데,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의견은 계속 동일합니다. 금, 한국채 계속 긍정적인 네. 관점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1사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1%에 미치기도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더 떨어질 겁니다. 네.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비슷한 동선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하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컷 50bp 인하 한 번 해도 크게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생각하는 2% 수준, 현재 2.75인데 네. 2%까지는 최소한 굉장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가계부채 가지고 뭐 금리나 못한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하는데, 사실 그거 가계부채 핵심은 결국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한정적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커지고 네. 있고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의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릴 수 있는 룸 자체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네. 한국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전략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이제 얻으셨을 것 같은데,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네. 차이나 바이오, 아, 헬스케어에서 이제 차이나 바이오로 ETF를 교체를 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인도 주식을 갖다가 저희가 잠깐 제외를 했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새로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ETF를 조금 줄이고 글로벌리 분산 투자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방산 그 다음에 금 뭐 이런 것들이 저희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속 떠받쳐주고 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분산이라는 키워드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네요. 실제 뭐 그로 인한 성과 자체도 시장 대비했을 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해서 5월장에서도 특별히 변화 없이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뭐 인도 그리고 차이나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추가로 조금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자, 5월장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큰 시각 오늘 월간 투자 전략에서 살펴봤고요. 박희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